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비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76번째 시간으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지금까지 콜링우드 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견해의 일부를 설명해 왔는데, 다음에는 거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을 고찰해보자. 역사의 서술에 관한 역사가의 역할을 강조할 경우 그것을 논리적 귀결까지 끌고 가면 결국 객관적 역사를 배제하게 되고 역사는 역사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버린다. 확실히 한때 콜링우드는 그의 저작 편찬자가 인용한 미발표 노트에서 한 사실이지만 이런 귀결에 도달한 적이 있는 것 같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티유몽은 17세기 프랑스인의 관점에서, 기번은 18세기 영국인의 관점에서, 몸제는 19세기 독일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다. 문제는 이거 어느 것이 올바른 관점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관점이나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유일 가능한 관점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완전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어 프루드, 영국 역사가의 말처럼 역사란 어린아이의 글자 맞추기와 같아서 무엇이나 좋아하는 말을 이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콜링우드의 가이와 풀의 역사, 곧 역사가 단순한 사실의 편찬이란 역사관에 반대하며 나머지 이번에는 역사를 인간의 머릿속에서 엮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에 다가가서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것은 내가 앞서 인용한 문장에서 조지 클라크가 암시하고 있지만 되돌아가는 것이다. 역사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론 대신 무한의 의미가 있다는 이론이 주어지고 어느 쪽 의미가 더 정당하다는 것도 없이 결국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1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제2의 이론도 지지하기 어렵다. 보는 각도에 따라 산의 모양이 달라 보인다고 해서 산은 원래 객관적으로 형태가 없다든가 무한한 형태가 있다든가 할 수는 없다. 역사상의 사실을 설정할 때 필연적으로 해석이 작용한다고 해서 또 현존하는 해석이 어느 것이고 완전히 객관적이 아니라고 해서 어느 해석이든 차이가 없다든가 역사상의 사실은 원래 객관적 해석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없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객관성의 정확한 뜻은 후에 다시 고찰하기로 하자. 그러나 콜링우드의 가설에는 더 큰 위험이 감춰져 있다. 역사가는 자기가 연구하는 시대를 볼 때 반드시 자기 시대의 눈을 통해서 보고 과거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열쇠로서 연구하는 것이라면, 역사가는 아주 실용적인 사실관에 빠져서 현재의 어떤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야말로 옳은 해석의 기준이라고 주장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가설을 받아들이면 역사상의 사실은 무가되고 해석 이전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니체는 일찍이 이러한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의견이 틀린다는 것이 곧 그 의견에 대한 반박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북돋아주고 생명을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고 다시 종족을 창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력 있는 신념은 볼 수 없지만 미국의 실용주의자도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지식이란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한 지식이라는 것이다. 지식의 타당성은 목적의 타당성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표명되지 않았다 해도 이에 못지않은 불안감을 줄 경우는 너무나 허다했다. 나 자신의 연구 분야만 해도 사실을 짓밟아버린 터무니없는 해석의 예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위험성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소비에트 학파와 반소비에트 학파의 가장 극단적인 저작 및 몇 건만 통독해보면 순수 사실이라는 19세기의 환상적인 안식처가 때로는 그리워지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세기 중엽에 들어선 오늘날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 것인가? 과거 몇 해 동안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문서를 쫓아다니고 문서를 읽고 역사 서술에서도 각 주에 열심히 사실을 담고 그리하여 사실이나 문서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난을 면하려고 애써왔다.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 역사가의 의무는 그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알려질 수 있는 것이거나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있는 해석과 어떤 의미에서나 관련된 사실은 남김없이 그려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인을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그리려고 할 경우 역사가는 1850년 스텔리브리지 웨이크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반대로 역사의 생명인 해석을 제거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대학 관계자가 아니거나 대학 관계자라도 전공이 다른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흔히 역사가가 역사를 쓸 때의 작업 방법을 나에게 묻고 난다. 아마도 극히 상식적으로는 역사가는 그 점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단계 또는 시기로 갈라놓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우선 역사가는 사료를 읽고 노트 가득히 사실을 기록하는 데 긴 준비기간을 소비한 다음 이 사료를 옆으로 밀쳐놓고는 노트를 들고 단숨에 책을 써버린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있을 법도 하지 않은 광경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주요 사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 쓰기 시작하면 그만 손끝이 건질건질해져서 그대로 쓰기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쓰기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다. 어디에서나 그렇게 된다. 아니 어디에서나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읽는 것과 쓰는 것이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읽어 나가면서 써보태고 깎고 고쳐 쓰고 제거하는 것이다. 또 읽는 것은 썰므로서 인도되고 방향이 잡히고 풍부해진다. 쓰면 쓸수록 내가 찾고 있는 것을 한층 더 깊이 잘 알게 되고 내가 발견한 것의 의미나 중요성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된다. 역사가들 중에는 편이나 종이나 타자기를 쓰지 않고 이런 초고를 모두 머릿속에서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장기판이나 장기말에 의지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장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러운 재능이긴 하지만 나로서는 아무래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확신한 바에 의하면 역사가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제학자가 인푸트와 아웃푸트라고 부르는 두 가지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의 두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양자를 분리하려고 한쪽을 다른 쪽에 위에 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이단설 중 하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의미도 중요성도 없는 풀과 가위의 역사를 쓰거나 아니면 선전소설이나 역사소설을 써서 역사와 무관한 어떤 종류의 문서를 장식하기 위해 다만 과거의 사실을 이용하거나 하는 둘 중의 한 가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와 역사상 사실 사이의 관계를 음미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난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항해하는 듯한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난간이란 역사를 사실의 객관적 변천이라 생각하고 해석에 대한 사실의 무조건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지지하기 어려운 이론의 난간과 역사란 역사상의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해석 과정을 통하여 정복하는 역사가의 주관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또한 지지하기 어려운 이론을 말하는데, 즉 역사의 중심은 과거에 있다는 견해와 역사의 중심은 현재에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곁으로 나타난 것만큼 불안정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과 해석이라는 이상과 같은 대립이 강연을 통해 여러 가지의 모습을 바꾸어서 특수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경험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